우리가 토지 시장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수익형 부동산 시장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뭐죠? 매달 달콤한 꿀인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돼서 건물을 졌을 때 원룸 하나당 뭐 얼마, 역산을 했을 때 수익률 얼마, 3%, 수익률 4%, 이게 딱 나와버리면 그 주변에 집가 상승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후가 지나도 땅값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이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형은 뭐냐면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땅을 사놓고 이자 비용은 매달 나가요. 하지만 뭐가 있죠? 3년 뒤, 5년 뒤에 다이나믹한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매달 내던 월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용인에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이 주변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다이나믹한 시세 차익을 바라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 노후 자금을 그냥 은행에 넣는다면 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 6, 70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대비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자산을 지키겠다고 안전자산이라고 예전에 말했던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놓는다면 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용인이나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처럼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들어오는 인근에 투자한다면 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치르는 대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대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지금 행동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0년간 달러의 가치는 99% 하락했다고 합니다.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 자산은 줄어들 것이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100세 시대 내 노후 자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땅이 미친 농부 채널과 용인을 주목하세요.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동 3사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한 용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예상하고 계신 바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투자 자금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흘러가게 되면 좋은 곳에 싼 값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자 비용이라든지 다른 것을 삼으로 인해서 하나를 못 사게 되는 기회 비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이제 용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같은 용인인데 SK 하이닉스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동 3사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그 가운데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두 군데의 혜택을 다 노리기 위해서 용인 이동 3사와 용인 SK 하이닉스의 이 가운데 부분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두 곳의 이익을 다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처음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였다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이곳이라는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이곳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4년 전부터 SK 하이닉스 인근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고, 이곳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집가 상승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동 3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의 전철을 밟게 될 텐데, 이동 3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좀 큰 틀에서 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아진 지역이 또 동탄입니다. 그리고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또 좋아지는 지역이 이제 동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이 동탄과 이어지는 뭐 84번 국지도와 82번 국지도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동 남사와 연관되는 동탄에서의 도로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연계되는 도로,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의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지금 당장 실행 가능성과 실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 착공이 들어간 곳이라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많은 언론에서 용인 SK 하이닉스, 용인 국가산단, 삼성반도체가 또 6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언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뭐 대토보상 그리고 펩공장 연재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이동나사 반도체 클러스터를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성도 이렇게 좋은 위치, 좋은 부지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공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도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사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도 부지 조성을 하는 게 1년 2개월 정도, 작년 2024년 1월부터 언론 보도에서는 그걸 착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시점에서는 뭘 착공이라고 보냐면 펩 공장이 지어지는 시기를 저는 착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전례인 삼성반도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삼성반도체를 얘기할 때 지금의 삼성반도체의 어려운 시기, 고덕 국제신도시라는 이 405만 평과 삼성반도체라는 120만 평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막 공사가 시작됐을 때 모든 신도시는 공실이 나고, 그리고 초창기의 신도시는 고전을 겪어야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삼성이라는 큰 호재와 일자리가 있었고 인구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시는 근로인력들 덕분에 이곳은 그때 당시에는 호황을 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인력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기 신도시는 초창기에 전부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택과 앞으로의 용인 SK 하이닉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을 한다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본격적인 착공은 언제냐면, 이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 2030년 정도에 국가산단 첫 번째 팹이 가동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면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부지 이제 팹이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공사가 되는 현장들을 볼 수 있는데, 3월 말이면 이제 이 앞쪽에 1기 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근로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30년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이 그렇지, 계획이란 건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 부지 조성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터파기부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땅 찜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부지 조성만 해놓고 일단은 정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 삼성반도체에 벌써 2기를 질 수 있는 부지가 이미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팹을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가 없냐면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반도체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입니다. 반도체는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전력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전문 인력인데, 전문 인력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용인 SK 하이닉스도요, 팹 공장이 지어진다고 전문 인력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SK는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반도체 1기 팹 공장이 지어지고 그 옆으로 또 뭐가 지어지냐면 그린동하고 사무동이 지어져요. 사무동이라는 곳 보면 이제 반도체 팹 공장은 자동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연구 인력과 팹 공장 옆에 있는 반도체 팹 옆에 사무동에 근로하는 인력들만 한 사무동에 보통 3천에서 5천 명,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4천에서 6천 명이라고 했거든요. SK 하이닉스 정직원분들이 사무동에만 대략 3천에서 5천 명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기라고 봤을 때 4천 명 중간으로 보면 15,000에서 18,000명의 전문 근로 인력과 반도체 관련 연구 산학시설 들어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이 가까운 곳에 살거나 이 인프라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곳에 전문 인력들이 오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토지는 뭐다? 우리가 그 전문 인력들이 이미 들어와서 이곳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 이미 집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토지 시장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수익형 부동산 시장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뭐죠? 매달 달콤한 꿀인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미 인프라가 다 구축돼서 건물을 졌을 때 원룸 하나당 뭐 얼마, 역산을 했을 때 수익률 얼마, 3%, 수익률 4%, 이게 딱 나와버리면 그 주변에 집가 상승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후가 지나도 땅값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이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형은 뭐냐면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땅을 사놓고 이자 비용은 매달 나가요. 하지만 뭐가 있죠? 3년 뒤 5년 뒤에 다이나믹한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매달 내던 월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용인에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이 주변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다이나믹한 시세 차익을 바라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 노후 자금을 그냥 은행에 넣는다면 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 60, 70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대비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자산을 지키겠다고 안전자산이라고 예전에 말했던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놓는다면 내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용인이나 SK 하이닉스, 삼성반도체처럼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들어오는 인근에 투자한다면 내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번째,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들이나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전력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경기 북부권에 댐을 더 이제 만들겠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딱딱딱 정말 다 들어맞아서 2030년 말쯤에 팹을 완성하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2025년 3월 말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7년 12월쯤에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모든 사항이 다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연기가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지금 계획한 대로만 순탄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팹 공장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2017년 이제 하반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진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 공장을 지을 때 본격적인 근로인력이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다? 아직도 2년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첫 번째, 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력이 확보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팹 공장을 지으려면 아직도 수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지금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바로 SK 하이닉스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 말이면 팹 공장 부지를 조성을 본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 원산면 일대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특히나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으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다음 시간에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